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또 요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시황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틀리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열리기 전과 열리고 후는 틀리다. 이게 예수 탄생, AD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 전이냐? 예수 탄생 후냐? 기원전이냐? 기원 후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주식시장은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가 최근에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2020년에 코로나가 열렸던 겁니다. 즉 우리나라는 IMF 이전과 이후 이때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고 또 거기서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죠. 네이버, 카카오. 그 전까지의 산업이 네이버나 카카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죠.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에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핸드폰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이죠. 폴더블 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처폰 중심이었는데 아이폰, 걸어다니는 핸드폰 시대가 열리면서 IT의 중심축을 바꾸면서 전 세계적으로 IT의 핵심 밸류체인이 바뀌면서 돈의 모양이 바뀌어졌고 거기에서 수십 배, 수만 배 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죠. 그런데 투자의 행태나 투자의 관념 이런 것이 변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주제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즉 여기 지금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에 내년에 투자할 때 어떤 방식과 어떤 사고로 투자해야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을 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은 뭐냐? 코로나 이전에 투자했던 방식, 레드라이트죠. 코로나 이전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투자 지침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투자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의 이별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투자할 때 나는 돈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 배분에서 그동안의 유동성 시장과의 이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유동성 장세였죠. 그래서 제가 TV에 출연할 때 제 별명이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이었죠. 예, 유동성으로 부자 만드는 남자라고 해서 스치면 상한가에서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유동성과 이별을 해야 돼요. 즉,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하시다가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거를 이별을 하라 이거예요. 이별. 예. 그래서 과거의 관념과 사고방식을 지금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시장이 지금 피크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이거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경제 전망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제는 피크아웃. 예. 피크아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 안 좋았던 거가 좋아졌습니다. 그럼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기저효과라고 그래요. 기저효과. 예. 이게 뭐냐?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머물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안 좋았던 것이 올라오면서 유동성과 기저효과가 유동성 플러스 기저효과가 함께 나타나면서 작년에는 시장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철강, 화학,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올라왔고 여러분들한테 유동성으로 부자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작년에 돈을 벌었어야 돼요. 왜? 모든 주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들, 소위 말해서 화학,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안 올라갈까요? 그렇게 실적이 좋다는데. 그거는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좋았고 과거에 작년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좋아졌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냐? 그러면은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즉 상투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거 주식 굉장히 좋은데 그 주식 전문가들이 추천했어요. TV에서 너무 좋다고 이익도 좋고 자산가치도 좋고 좋은데 왜 안 올라가죠? 왜 안 올라가죠? 라고 얘기하면 거기 기저에는 이미 유동성 장세와 기저효과 때문에 올랐던 것이어서 피크아웃 국면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통합 팽창과 이런 것들, 중국의 건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저효과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소위 말해서 기저효과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크아웃에 거의 가깝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크아웃에 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투자에서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 익숙한 것에 이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변하고 있고 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나는 코로나 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오프닝, 리오프닝 된다라든지 내지는 화학, 정유,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하고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를 투자하는 이런 형식의 투자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가 뭐냐? 익숙한 것을 탈피하시라는 거예요. 익숙한 거.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탈세계화되고 있고요. 디커플링 때문에 알파를 찾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탈세계화되고 무인화되고 자동화되고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또 한 가지 디커플링이 되면서 올라가는 몇몇 개만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뭐냐? 레드나이트에서 그린나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친환경, 전력, 인프라, 빅뱅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 인프라 충전이 되고 또 구조적인 성장과 가정용 태양광 발전과 시장충 투율 이런 것들, 정전사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와 NFT를 보라는 거예요. 디지털 원본과 증명과 희소성, 소유 거래, 메타버스 자본주의를 핵심 요인으로 하는 이런 플랫폼 콘텐츠 NFT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탈탄소, 전력, 탈탄소와 관련된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주도주가 앞으로 이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글로벌 스타일 전략과 관련돼서 과거의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 국면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에 랠리했다는 거고 기존 주도가 아닌 새로운 주도주가 정상화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도주 압축 랠리, 주도주가 압축된다는 겁니다. 압축돼요. 모든 것이. 작년에는 모든 것이 올라갔죠. 유동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라왔는데 올해에는 시장이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아시죠? 종합지수 그래프가 이렇게 빠져 있고 하단에 있어서 이렇게 반등 주고 있죠. 지금 10억 양도세 이슈 이후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라고요. 예, 이렇게 돼서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아니라는 거야. 뭐냐? 주도주의 압축 랠리가 연출되고 종목별로 다양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오름이
연출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세계화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탈세계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국가별로 인터넷 사용량이 90%를 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계 역시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빨라졌다는 거죠. 코로나19 의무화된 새로운 기술, 즉 코로나 위기 이후 편리함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코로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안 사용하던 국가가 다 사용합니다. 아프리카까지, 우간다까지.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됩니다. 가속화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돈 벌어주는 건 기회가 와요. IMF 때 그랬죠. 2008년도 그랬습니다. 14년 만에 찾아오는, 13년 만에 찾아오는 대변혁의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기인데 왜 지금 과거에 머물러요? 왜 지금 과거에 머무르죠? 세상은 바뀌었는데,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면서 우주를 향해서 발사를 태고 있고요.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원앱을 만들어서 적에도 외성을 만들고 적에도 위성 속에서 6G를 만들고 6G를 통해서 전 세계에 AI 플랫폼을 깔고 AI 플랫폼을 깔으면서 전 세계는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배달 서비스와 혁명적 사고에 의한 UAM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주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적에도 외성을 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시베리아 볼펜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의 사고방식과 과거의 사고로 또는 과거의 투자방식 그리고 과거 교과서에서 배웠던 재무학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리비안이 있습니다. 리비안이 있죠? 예, 리비안이 지금까지 157대를 팔았습니다. 전기차를. 그런데 1등 테슬라, 2등 도요타, 3등이에요. 얘가. 3등이라고. 100조가 넘었습니다.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져요. 예, 1년에 500만 대씩 파는 회사. 폭스바겐보다도 157대를 파는 리비안이 시가총액이 더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고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비싸다 싸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정해요? 그거는요, 이 미국이라는 이 금융회사가 전 세계의 금융회사와 전 세계 국가의 투자자들이 그리고 머리 좋다는 사람이 월가 미국의 금융시장 뉴욕 한복판에 있는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 영국, 미국, 유럽, 전 세계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이 여기 뉴욕 시장에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금융산업의 최고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금융이 우리나라처럼 수수료만 따먹는 게 아니라 IB를 통해서 수십조씩 돈 버는 그런 금융이 발달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리비안이 157대를 팔았는데 시가총액이 110조가 넘는 기염을 통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싸다 싸다라고 개념을 내가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있는 미스터 마켓이 정하는 것이 정답이지, 나만 시베리아 벌판에서 머물고 과거에 머물고 투자의 관점에서 교과서적이고 재무학적으로 BPS가 뭐고 PER이 뭔가를 따지면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시장은 변혁되고 변화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비싸다 싸다라는 개념을 어디 교만하게 TV에 나와가지고 비쌉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참여하는 수천만 명의 해외 석학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바보란 말입니까?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리비안이 비싸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오만과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투자 방식과 고정관념에 빠진 아집에서 나온, 몰라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왜? 세상은 탈세계화로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나만 과거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리비안이라는 이 주가를 그런 분들은 지금 비싸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싸다고 그러면서 화학, 철강, 조선주를 사는 거죠. 예, 싸니까 사는 거예요. 화학, 조선, 철강. 그런데 거기에는 피크아웃이 있는 거예요. 피크아웃. 예,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올드 이코노미에 머물러 가지고 그런 종목을 갖다가 계속 좋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투자하려고 하니까 BPS가 뭐다, BPS가 뭐고 EPS가 뭐고 이런 거 안 따지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화학주를 그 고점에서 그렇게 좋다고 뻐꾸기처럼 샀느냐 이거죠. 근데 그 주식은 반등 주다가 계속 빠져요. 지하실로 빠지죠. 이렇게 고점에서 자꾸 샀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줄줄줄 새는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떡할까요? 어찌스까이 이러면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투자의 방향이 잘못됐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싸다고. 그런데 리비안은 150대를 생산하고 적자회사입니다. 적자회사인데 주가는 24%씩 오릅니다.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못됐느냐, 이게 잘 됐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내가 좋고 내가 보기 좋은 떡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왜? 이미 피크아웃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는 피크아웃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애널리스트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MZ세대입니다. 우리나라는 MZ세대입니다. MZ세대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꿈이 없어요. 예,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또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려고 그랬더니 대출을 막아요. 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이게 헌법에 나타난 거예요.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두 번째,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막아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대출을 막아요. 임의로. 뭐 때문에 막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행할 때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집을 살려도 대출에 막히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막히고, 또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 연장을 해요. 정년 연장을 해가지고 부장 한 분이 나가시면은 젊은 사람 3분을 채용하는데 못 채용하는 거야. 그래서 20대가 이태백이래잖아요. 이태백이. 20대의 태반이 직장을 못 잡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이거죠. 소외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상세계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소외계층의 인터넷 가상현실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가 나타납니까? 메타버스가 나타나는 거죠. 소득계층의 인터넷 사용들이 이거 보시라고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의 인터넷 시간이 더 긴 거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요? 저임금이에요. 저임금. 이 사람들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고 아르바이트 잡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선진국도 소득 하위 계층이 이용 시간이 더 길어요. 왜? 일을 안 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인터넷 시간이 있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자꾸 현실 도피가 나온다는 거죠. 현실 도피는 뭘로 가느냐? 빈부격차 확대는 메타버스를 더 확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MZ세대가 44%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변화의 물결에 있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요번에 선거에도 이 친구들이 결정 키포인트를 차지할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가상세계에서 만든 거야. 강남의 땅은 못 사도 NFT로 뭐라고요? 가상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가상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가상세계에서 소유하면 대리만족하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노블룩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노블룩스는 왜 실적이 좋아질까요? 예, 메타버스의 대장이죠. 예, 노블룩스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노블룩스가 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100% 넘느냐 이거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바뀌고 있고 세상은 요동치고 있고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특히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루블록소, 메타버스, NFT, non-fungible 토큰 이런 것들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럴 거예요. 아이 난 그런 거 투자 안 할 거야. 에이 나는 그냥 건설주 투자할래. 아이 내년에 저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가 그냥 250만 채 지으면은 건설주 그까이 거 사면 되지까이 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파도 메타버스, NFT 여기에 관련된 거를 해야 돼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게 장땡이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선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남들한테 돈을 떨려가지고 남이 덜 벌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예요. 부자 되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가난한 선택을 합니까? 부자는 부자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빈부격차가 일어나면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젊은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게임 세계와 가상 세계와 이런 쪽에 접목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내에서 메타버스 ETF가 나오는 거예요. 메타버스 ETF가 나오고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쪽에도 속해 있는 거예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관심 ETF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예, 에너지 항공이지만 메타버스 여기 보이잖아요. 메타버스 냅다 사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예, 익숙한 것에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데 익숙한 것과 이별을 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 즉 코로나 이전에 내가 익숙했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니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좀 어렵더라도 내가 돈 벌려 하고 한다면 기존의 사고방식과 기존의 투자 사이클과 기존이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을 내던지고 새로운 투자 방식과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늦으리여요. 예, 지금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투자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돈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거는 그런 종목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늦으면 늦을수록 나는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나는 투자에 실기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뭐예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 회사를 살 때 타이밍을 사는 겁니다. 시간, 그 타이밍에 사야지만 돈을 법니다. 나중에 이 종목이 꺾여서 내려올 때 사면은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어려운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돈 법니다.